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그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그문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 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금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기장 언니의 컴퓨터를 빌려 예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계정으로 국가신용정보 포털 시스템에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저는 민준의 모든 교묘한 수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서 부록에 아주 악랄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부록에는 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준이 자금을 빼돌리고 공장의 불량 채권을 세탁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거대한 빚까지 제 등에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주저앉아 울고 불고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약한 눈물이 아니라 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제 마음속에서 치밀한 반격 계획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덮고 떠나려 할 때 서기장 언니가 입맛을 다시며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네 남편 민준이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웬 조폭 같은 놈이랑 같이 법원에 서류 내러 자주 오더라. 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습니다. 그놈, 목까지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도 험악하던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해. 사채업자 같은 놈들한테 엮이면 큰일 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호의에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방을 챙겨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두운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것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이율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 짐승은 죽음의 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 판 무덤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타일 바닥 위를 덜컹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현관을 넘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유나를 안고 있었죠. 제 얼굴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꾸며낸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번쩍이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역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냐? 차비만 또 잔뜩 날렸겠구나. 저는 목구멍에 걸린 울컥함을 억지로 삼키며 태연하게 딸을 집구석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고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유나가 괜찮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일찍 퇴원시켜 주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눈을 흘기며 경멸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아프다는 핑계대고 친정갈 궁리나 하는 주제에 이 집구석 살림은 네가 다 거덜내는구나.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꽂힐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며 집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다은 이 몸을 베베꼬며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손에는 공장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몸매를 과시하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눈부시게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은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곧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은은 달콤하면서도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민준 씨 드릴 서류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다은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무해하고 순종적인 여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시원한 오렌지 주스 2잔을 타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은 씨, 물 한 잔 마셔요. 공장일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다은은 저를 동정심과 자만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천천히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교묘하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민준 씨가 너무 바빠서 제가 집에서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부러 제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장부 같은 건 까막눈이라 공장에 빚이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말이에요. 제 말은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녀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다은은 옅은 비웃음을 지으며 거만하고 우쭐 대는 태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공장의 자금력을 과시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세요. 요즘 우리 공장 돈이 물처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다은은 치마를 매만지며 우월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 큰 건을 물어서 작년보다 몇 배는 더 큰 수익을 낼 거예요. 저는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지만 눈은 몰래 주변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주스잔을 치우는 척하며 저는 일부러 몇 방울의 주스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다은의 몸 가까이 다가가는 핑계를 만들었죠. 제 눈은 서류 뭉치 맨 위에 있는 기한서의 제목을 스쳐 지나갔고 황금건설이라는 낯선 상호를 재빨리 기억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유나는 마지막 젖병을 비운 뒤 곤히 잠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민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고 습관처럼 노트북을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유식 레시피를 찾는 척하며 태연하게 회색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가 브라우저에 비밀번호를 자동 저장해두는 습관 덕분에 저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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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그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기장 언니의 컴퓨터를 빌려 예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계정으로 국가신용정보 포털 시스템에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저는 민준의 모든 교묘한 수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서 부록에 아주 악랄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부록에는 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준이 자금을 빼돌리고 공장의 불량 채권을 세탁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거대한 빚까지 제 등에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주저앉아 울고 불고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약한 눈물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그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 기장 언니의 컴퓨터를 빌려 예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계정으로 국가신용정보 포털 시스템에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저는 민준의 모든 교묘한 수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서 부록에 아주 악랄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부록에는 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준이 자금을 빼돌리고 공장의 불량 채권을 세탁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거대한 빚까지 제 등에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주저앉아 울고 불고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약한 눈물이 아니라 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제 마음속에서 치밀한 반격 계획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덮고 떠나려 할 때 서 기장 언니가 입맛을 다시며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네 남편 민준이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웬 조폭 같은 놈이랑 같이 법원에 서류 내러 자주 오더라. 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습니다. 그놈, 목까지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도 험악하던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해. 사채업자 같은 놈들한테 엮이면 큰일 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호의에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방을 챙겨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두운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것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이율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 짐승은 죽음의 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 판 무덤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타일 바닥 위를 덜컹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현관을 넘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유나를 안고 있었죠. 제 얼굴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꾸며낸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번쩍이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역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냐? 차비만 또 잔뜩 날렸겠구나. 저는 목구멍에 걸린 울컥함을 억지로 삼키며 태연하게 집구석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고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유나가 괜찮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일찍 퇴원시켜 주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 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금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기장 언니의 컴퓨터를 빌려 예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계정으로 국가신용정보 포털 시스템에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저는 민준의 모든 교묘한 수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서 부록에 아주 악랄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부록에는 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준이 자금을 빼돌리고 공장의 불량 채권을 세탁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거대한 빚까지 제 등에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주저앉아 울고불고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약한 눈물이 아니라 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제 마음속에서 치밀한 반격 계획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덮고 떠나려 할 때 서기장 언니가 입맛을 다시며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네 남편 민준이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웬 조폭 같은 놈이랑 같이 법원에 서류 내러 자주 오더라. 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습니다. 그놈, 목까지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도 험악하던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해. 사채업자 같은 놈들한테 엮이면 큰일 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호의에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방을 챙겨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두운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것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이율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 짐승은 죽음의 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 판 무덤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타일 바닥 위를 덜컹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현관을 넘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유나를 안고 있었죠. 제 얼굴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꾸며낸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번쩍이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역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냐? 차비만 또 잔뜩 날렸겠구나. 저는 목구멍에 걸린 울컥함을 억지로 삼키며 태연하게 딸을 집구석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고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유나가 괜찮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일찍 퇴원시켜 주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눈을 흘기며 경멸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아프다는 핑계대고 친정갈 궁리나 하는 주제에 이 집구석 살림은 네가 다 거덜내는구나.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꽂힐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며 집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다은 이 몸을 베베꼬며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손에는 공장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몸매를 과시하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눈부시게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은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곧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은은 달콤하면서도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민준 씨 드릴 서류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다은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무해하고 순종적인 여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시원한 오렌지 주스 2잔을 타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은 씨, 물 한 잔 마셔요. 공장일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다은은 저를 동정심과 자만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천천히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교묘하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민준 씨가 너무 바빠서 제가 집에서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부러 제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장부 같은 건 까막눈이라 공장에 빚이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말이에요. 제 말은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녀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다은은 옅은 비웃음을 지으며 거만하고 우쭐 대는 태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공장의 자금력을 과시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세요. 요즘 우리 공장 돈이 물처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다은은 치마를 매만지며 우월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 큰 건을 물어서 작년보다 몇 배는 더 큰 수익을 낼 거예요. 저는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지만 눈은 몰래 주변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주스잔을 치우는 척하며 저는 일부러 몇 방울의 주스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다은의 몸 가까이 다가가는 핑계를 만들었죠. 제 눈은 서류 뭉치 맨 위에 있는 기한서의 제목을 스쳐 지나갔고 황금건설이라는 낯선 상호를 재빨리 기억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유나는 마지막 젖병을 비운 뒤 곤히 잠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민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고 습관처럼 노트북을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유식 레시피를 찾는 척하며 태연하게 회색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가 브라우저에 비밀번호를 자동 저장해두는 습관 덕분에 저는 쉽게 관리자 이메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푸른빛만이 제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여 검색창에 황금건설이라는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국가기업 등록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령 회사였습니다. 설립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주소지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낯선 이름이었는데 교차 확인을 해보니 다은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민준과 다은은 공모하여 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공장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합법화하며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장부에서 차례로 증발했고 가짜 건설 자재 구매 대금으로 둔갑했습니다. 그 땀과 눈물로 이룬 모든 돈은 결국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비싼 외제차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이메일 폴더를 샅샅이 뒤지며 그 남자의 더러운 비밀을 더 파헤치려 애썼습니다. 휴지통 폴더에 숨겨진 메일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단지 약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 열자 눈에 들어온 것은 조폭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협박과 재촉으로 가득 찬 문구였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박 부장이라고 칭했고 내용은 보름 전까지 이자를 정확히 상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화면에 붉게 표시된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동생들 데리고 공장까지 찾아가서 네 안부를 묻게 만들지 마라. 이 문구들은 공장의 공식 장부 외에 다른 어두운 빚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뇌는 사건들을 엮기 위해 최대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민주는 내연녀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 자금을 횡령했고 이는 심각한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는 살인적인 이율의 사체를 무모하게 끌어다 쓴 것입니다. 그는 가짜 이혼 합의서를 이용해 저를 집에서 내쫓고 합법적인 은행 대출을 제가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빼돌린 돈을 모두 차지하고 젊은 내연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부엌에서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초에 공장 장부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다은을 저녁 식사에 뻔뻔하게 초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기를 차리며 옷자락으로 교묘하게 식탁 밑으로 손을 뻗는 동작을 가렸습니다. 구형 스마트폰 하나가 이미 녹음 모드로 켜져 있었고 양면 테이프로 나무 표면에 단단히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굴욕적인 가면을 쓴 채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자 시어머니는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연신 집어 미래의 며느리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곁눈질하며 비꼬는 투로 깎아내렸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우리 다은이처럼 공장 일도 잘해야지. 그녀는 음식을 우물거리며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어디 저렇게 1년 내내 집에서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여자는 걸림돌만 될 뿐이야. 저는 여전히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내버려 둔 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색한 기색이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그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기장 언니의 컴퓨터를 빌려 예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계정으로 국가신용정보 포털 시스템에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저는 민준의 모든 교묘한 수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서 부록에 아주 악랄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부록에는 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준이 자금을 빼돌리고 공장의 불량 채권을 세탁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거대한 빚까지 제 등에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주저앉아 울고불고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약한 눈물이 아니라 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제 마음속에서 치밀한 반격 계획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덮고 떠나려 할 때 서기장 언니가 입맛을 다시며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네 남편 민준이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웬 조폭 같은 놈이랑 같이 법원에 서류 내러 자주 오더라. 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습니다. 그놈, 목까지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도 험악하던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해. 사채업자 같은 놈들한테 엮이면 큰일 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호의에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방을 챙겨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두운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것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이율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 짐승은 죽음의 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 판 무덤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타일 바닥 위를 덜컹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현관을 넘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유나를 안고 있었죠. 제 얼굴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꾸며낸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번쩍이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역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냐? 차비만 또 잔뜩 날렸겠구나. 저는 목구멍에 걸린 울컥함을 억지로 삼키며 태연하게 딸을 집구석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고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유나가 괜찮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일찍 퇴원시켜 주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눈을 흘기며 경멸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아프다는 핑계대고 친정갈 궁리나 하는 주제에 이 집구석 살림은 네가 다 거덜내는구나.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꽂힐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며 집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다은 이 몸을 베베 꼬며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손에는 공장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몸매를 과시하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눈부시게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은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곧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은은 달콤하면서도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민준 씨 드릴 서류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다은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무해하고
순종적인 여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시원한 오렌지 주스 2잔을 타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은 씨, 물 한 잔 마셔요. 공장일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다은은 저를 동정심과 자만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천천히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교묘하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민준 씨가 너무 바빠서 제가 집에서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부러 제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장부 같은 건 까막눈이라 공장에 빚이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말이에요. 제 말은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녀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다은은 옅은 비웃음을 지으며 거만하고 우쭐 대는 태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공장의 자금력을 과시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세요. 요즘 우리 공장 돈이 물처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다은은 치마를 매만지며 우월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그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 기장 언니의 컴퓨터를 빌려 예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계정으로 국가신용정보 포털 시스템에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저는 민준의 모든 교묘한 수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서 부록에 아주 악랄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부록에는 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준이 자금을 빼돌리고 공장의 불량 채권을 세탁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생긴 거대한 빚까지 제 등에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 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설날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3일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섣달금은 밤, 어린 아내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지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과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과 회사를 모두 처분한 뒤 교묘하게 아내의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과연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빚을 떠안고 누가 경찰서 문턱을 넘었으며 누가 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장에서 사흘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가 사인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이미 사흘 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는 저를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혹독한 겨울,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딸,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요양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참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은 밤에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건설 자재 공장의 연말 결산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층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살짝 닫힌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있는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뒤에서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아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두 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 위로 서늘한 푸른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화면 속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의 젊은 경리, 다은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희희낙낙하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속여서 사인하게 한 가짜 이혼 합의서 말이야. 사실 진짜였어. 뒤이어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내 사랑. 민주는 입맛을 다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그 여자랑 애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다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남은 트럭들도 빨리 처분하고 공장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녀는 킥킥거리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민주는 실없이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 걔는 강아지처럼 순애서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과 함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내조했던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는 결국 치가 떨리는 기만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법을 피하고자 가짜 이혼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대신 제 발은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반의 연약함과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냉정이 제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눈물과 분노는 저 두 연놈의 희열을 돋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유일한 퇴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 제 눈에 카펫 가장자리에 구겨져 있는 빛바랜 노란색 영수증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보석상의 영수증이었고 우리 가족의 지출 목록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저는 몸을 숙여 영수증을 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딸을 번쩍 안아들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섣달금음의 차가운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해 첫날의 공기는 따스한 향,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저는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서기장으로 일하는 친구 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친분 덕분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사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붉은색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결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건설, 자재 공장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은 합의서 내용대로 민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차가운 법적 결정서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인의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맹신한 나머지 위임장과 재산분할 합의서에 생각 없이 서명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저의 땀과 눈물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빼앗기 위해 모든 길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저는 결국 내 집에서 무정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잔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기 전 한때는 잘 나가던 신용평가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라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직업적 예리함이 채우며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